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가정기억과 전문의 전성훈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서 다 같이 만나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치매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치매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먼저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일상장애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치매인 사람은 없는 거고요. 정상적인 활동하던 사람들이 기억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문제가 생기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분은 65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고졸이고 전업주부셨습니다. 2개월 전에 남편이 사망하셨는데 굉장히 남편하고 금술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2개월 만에 오셨는데 지금 와서는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불안하다, 우울하다, 초조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설문제 대답할 때 모르는 대답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로 봐서는 꼭 그 치매처럼 보이긴 했는데, 그 다음에 검사할 때 반응 시간이 매우 떨어져서 이 환자분은 치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진단은 우울증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그 가성 치매라고 하는 우울증으로 받았는데,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울증이 아주 심하면 치매하고 증상이 거의 변화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치매로 진단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에서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울증이 있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있어서 자살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울증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울증 약을 끊지 않고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들 자신께서 우울증 약을 드시기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거니까 그 우울증 약을 먹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우울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드시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67세 남자 환자고 대졸이고 회사 관리직을 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60세부터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 본인이 생각하셨는데,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에서 오는 건망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건망증 두 개를 구별하는 거를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사실 두 개를 구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소견이 뭐냐면, 본인이 건망증이 있는지 아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건망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주관적인 건망증이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건망증인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뭐 알람을 한다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건망증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치매에서 생기는 건망증은 자기가 건망증이 있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건망증이 있는데 이게 치매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바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세 경부터는 친구와 약속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가끔씩은 그 친구 아버님 장례에 가야 되는데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서 굉장히 비난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65세 남자, 이분은 지금 회사에서 관리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샤프하게 빨리빨리 처리하셨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일이 좀 늦어진다 뭐 이렇게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서 검사해 보니까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데 주관적인 건망증에서 발견해서 치매 진행이 예방하는 게 목표인데, 아직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은 그 약물이 확실히 발견될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치매 예방약을 복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치매의 발병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진행을 막지 못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15가지 설문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설문 중에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자주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중에서 2-3개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녹화하는 날은 2월이고 화요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모르신다면 문제가 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자기가 놓아둔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것,
그다음에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 약속하고서 잊어버리는 것, 물건을 가지러 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등이 되게 기억력에 관한 설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있다면 기억력이 떨어진 걸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능인데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에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사실은 한두 번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말하다가 뭐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게 자주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중에 상대방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거나 이런 말이 있다면 문제가 되실 수 있고요.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는데 이건 맨 처음에는 낯선 곳에 가서서 그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게 점점 진행된다면 그다음에 익숙한 곳에서도 길을 잃거나 헤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거나 그다음에 걸음값 뭐 거스름 계산을 잘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기능 장애가 성격이 변한 걸로 그렇게 인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근데 세탁기, 전기밥솥, 뭐 시골에 계신 분 경운기 같은 걸 잘 쓰셔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운전하고 다니는데 잘 못하신다거나 예전에 비해서 방이나 집안 정리를 잘 못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결혼식에 갈 때는 정장을 입고 가야 되는데 추리닝 입고 간다거나 그다음에 장례식장에 하얀옷을 입고 간다거나 이런 상황에 맞게 옷을 선택하지 못한다거나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내가 그 어디를 갈 때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거나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몇 번을 갈아타야 될지 이런 목적지에 가는 게 힘들어진다고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파서 그 대중교통 수단을 못하는 건 제외되는 거고요. 근데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는 건 이제 위생관념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생긴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15개 제가 설문을 했는데 그중에서 2-3개 정도가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치매 진단은 여러분들께서 흔히 생각하면 MRI 하나만 찍으면 치매를 탁 진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치매 진단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치매가 어떻게 생기는지, 언제 천천히 생기는지, 갑자기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잘 들어봐야 되고요. 그거는 환자 본인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보호자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진찰해야 되는데 먼저 내과적인 진찰, 그 다음에 어디가 말씀을 잘 못하신다거나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하는 진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신경심리검사, 하나는 뇌영상검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설문에서 했던 기억력, 그 다음에 인지장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MMSE는 30점짜리 간단한 문제지만 이거는 되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그런 걸 해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몇 점이 맞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뇌 영상 검사는 CT, MRI, PET, 스펙트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CT하고 MRI는 이 뇌의 단면을 잘라서 그냥 보는 검사고요. 그래서 우리가 뇌 혈관이 막혔다거나 아니면은 그 위축이 됐다거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진단이 무언데 거기서 그 기억력이 떨어지는 해마 부위에 지금 위축이 있다거나 혈액 공급이 적다거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PET하고 스펙트라고 하는 거는 그 기능까지 같이 그 반영하는 검사인데 뇌의 기능이 어느 부분이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라는 게 지금 생겼는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서 그런 검사를 해야 지금 비로소 치매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해야만 치매를 진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단서를 쓴다거나 소견서를 낸다거나 이 신경심리검사하고 뇌영상 검사 소견이 있어야 진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과적인 문제가 없는지 혈액검사, 흉부촬영, 심전도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력 정치, 그 다음에 신경심리검사, 그 다음에 뇌 영상검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환자 한번 볼까요? 이번엔 80세 남자 환자시고 대졸이세요. 그 다음에 70세부터 주관적으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 때 우리가 진단해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지만 현재는 되지 않고 여기 MMSE라고 알려있는 게 27점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건소에서 그 검사하시는 그 치매 선별 검사인데요. 30점 만점이니까 27점을 맞았다고 하면 틀린 게 3개뿐이 안 되고 실제는 90점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분들이 불편했던 건 뭐냐면 물건 둔 곳, 약을 먹었는지 잊어먹고 단어를 금방 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길 찾기,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서부터 약물 치료를 하기 시작은 하셨어요. 그 다음에 70세 초기에 들은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헤매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27점에서 20점으로 5년 만에 떨어졌는데 이 MMS랑 검사를 여러분들 65세서부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번 하는 거는 의미가 확실히 할지 모르지만 이걸 여러 번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걸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78세가 돼서는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다음에 익숙한 동네에서도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소변 실수하고 세수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집에서는 이제 같이 모셔야 되나 요양원으로 모셔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고 집에서 그 같이 돌보고 계시다 이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로 보호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79세는 이제 치매 말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삼키지 잘 못하니까 식사 잘 못하고 대소변 못 가리니까 대소변 받아내는 어려움이 생기니까 결국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때 MMSE가 13점으로 거의 그 성적을 우리가 과거에 기억했던 게 27점에서 13점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그 치매로 진단받았던 경우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거는 치매 중에서 제일 진한 거예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작하고 악화를 보이긴 하는데 기억력 장애가 주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0세부터 문제가 됐고 문제가 생기기까지 7, 8년 걸리거든요.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 가족들이 잘 관찰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악화시키는 요인이 뭐냐면 뭐 이사를 간다거나 새로운 데를 간다거나 이랬을 때 적응이 잘 안 됐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신경정신학적인 문제, 신체적인 물세가 발생하는데 뭐 배회한다거나 폭력적인 증상이 생긴다거나 망각, 망상, 환각, 환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생기면 치매 예방약만 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정신학적인 그런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때서부터는 집에서 그 환자를 돌보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병 기간이 2년에서 20년인데 평균에는 대개 8년 내지 10년 정도에서 그에 걸쳐서 돌아가시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발병 연령이 낮을수록 빨리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연령 증가하고 가족력이고 가능성이 많은 건 여성에서 좀 많은 것 때문에 여성에서 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이 잘 치료되지 않으면 그 치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지금 치매라고 하는 게 그 50대에서 시작돼가지고 뭐 60대, 70대에서 발병하는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내과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서 그때 치매로 진행하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한다고 하는 건 지금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뇌의 기능을 살리는 게 우선이세요. 그럼 뇌의 기능을 살리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복지관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복지관에 매일 나오셔서 친구 만나고 친구들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 이런 그 인간관계를 계속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친구들을 계속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다음에 머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언가 배우시면 좋겠어요. 특히 일기 쓰라고 많이 권유해드리고 치매 예방반에서 일기 쓰기 같은 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이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외국어 하나 배우시면 좋겠어요. 근데 외국어 배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젊어서부터 하고 싶었던 거 피아노 치고 싶다든지 바이올린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그 해보고 싶은 걸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60대에서 피아노 치기 연습 시작하면 80대면 80까지 사는 부분이 대부분이니까 그때는 피아노를 관중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실 수도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배우고 싶은 거 배우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우리 뇌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받는 질문이 고스톱 많이 치시잖아요.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냐? 계산도 해갖고 상대편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들 치시는데 근데 고스톱 하시면서 문제가 뭐냐면 그 돈을 잃으면 너무 화가 나요. 10점짜리 점당 10점짜리 치셔도 그게 화가 나서 그게 화가 난다고 하는 게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실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도박을 한다거나 뭐 고스톱을 친다거나 이런 건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양 부족이 되면 치매로 가기 쉬우니까 체중이 줄지 않도록 그 그 식사를 잘 하시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 노인들에서 부족한 영양이 뭐냐면 단백질하고 칼슘이니까 사실은 단백질하고 칼슘을 많이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말씀이 약물 치료인데요.
지금 약물 치료는 치매 예방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약이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인데 이거의 기전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그 전기처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줄어들지 않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생각할 수 있고 빨리 그 중등도의 그 치매나 경증의 치매에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면 인지기능 개선 치료제 치매 예방약이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증이나 중등도의 치매에는 효과가 있고 인지기능 개선 및 정신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치매에서 계속 진행하는 뇌신경의 변성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치 개념은 아니지만요.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치매 초기 발견해서 이거를 한다면 치매 말기로 넘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가능하면 오래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치매를 진단하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지기능 장애에서 치매 예방약을 시작하게 하면 그때로 잘 치료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지 않고 우리가 혈압약이나 그다음에 당뇨약 끊지 않고 평생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약을 계속 드시면서 치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약을 드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지나면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볼 환자는요, 60세 여자고요. 대학 졸업했고 지금 전직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셨고요. 지금 58세쯤에 그 명예퇴직을 하셨던 분이세요. 과거력은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이 있어서 약물치료를 계속 하셨던 분인데 58세 때 계속 왔을 때 갑자기 10년 전의 일을 그 어제 일처럼 얘기하고 시작했고요. 질문을 잘 이해 못 하셨는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어요. 이게 지금 58세 역사 선생님이시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이랬던 분인데 지금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니까 굉장히 의아했고요. 그 다음에 진료 날짜,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MRI를 찍어서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인지 기능의 중요한 영역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고 아직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혈관성 치매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가 어떤 사람들한테 잘 오는지 한번 설문을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해보면 그 위 증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해요. 아까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거는 주위에서는 잘 모를 정도로 가까운 사람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모르지만 언제는 벌써 치매가 진단되고 있는 거지만 이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는 게 특징적이고요. 뇌졸중을 알았던 사람도 있고 안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뇌졸중 후에 오는 치매는 뇌졸중 때문에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라고 쉽게 진단할 수 있지만 MRI를 찍어서 보면은 그 뇌졸중은 아닌데 조그만 혈관이 많이 막혔던 일이 여러 번 생기면서 그 혈관성 치매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뇌졸중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고혈압, 당뇨 앓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그다음에 걸음 이상, 발음 장애, 손발마비, 감각 이건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혈관성 치매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나빠졌다, 서서히 회복되고 나빠짐,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하고 비교해서 보면 알츠하이머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데 이거 혈관성 치매는 계단처럼 떨어지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게 똑같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보면 첫 번째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뇌졸중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치매 치료하는 약은 알츠하이머에서 쓰는 그런 약하고 거의 비슷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병이 되게 7, 80%를 차지하고 이게 20% 정도는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관성 치매는 쉽게 얘기하면 뇌졸중을 예방하는 겁니다. 뇌졸중이 어떤 사람들한테 잘 생기느냐? 뇌졸중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 뇌출혈하고 뇌경색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뇌출혈은 되게 지금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되게 생길 수 있는데 현재는 그 혈압 조절을 많이들 하셔서 뇌출혈은 별로 없지만 뇌경색이 많이 생기는데 뇌경색은 혈관 자체가 만지는 동맥경화, 심장에서 올라오는 혈전이 생겨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심장에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그 심장병이 생기면 잘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선 동맥경화는 어떤 사람들한테 잘 생기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잘 생기니까 이걸 철저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담배 피거나 그런 분들을 담배 끊으시는 게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드시면서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드셔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약물이니까 만약에 권하신다면 연세가 드셨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고
필요하면 꼭 드시도록 그렇게 해서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환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83세 여자분이세요. 중학교 졸업하셨고 지금 2년 전부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였고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1년 전에 그 이사했는데 본인이 아주 그 보석들을 따로 챙겨가지고 장롱 깊숙한 곳에 두었는데 어디 있는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해가지고요. 그 이삿짐 직원들이 가져갔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실은 한참 찾아서 보니까 장롱 제일 깊숙한 곳에 그 장롱 밑에 들어가 있어서 찾을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데리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었고요. 많이 주무시고 수면증, 잠꼬대, 움직이는 증상이 있으셨고요. 식욕저하, 수면제 복용 이런 게 있었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루이체 치매라고 진단받아서 비슷하게 치료했는데요. 루이체 치매는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그 알츠하이머하고 비교해서 보면 나빠지는 게 비슷하게 그 천천히 나빠지는 건 비슷한데요. 주의와 의식이 비현혹하고 반복적인 환시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주말 연속극 중에 유동근 씨하고 장미 씨가 주인공했던 것 중에서 장미 씨가 치매를 앓았던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 색동 동자가 자기한테 자꾸 나타난다고 했던 게 그게 지금 환시가 자꾸 나타나면서 모양 색깔까지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킨스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한테는 꼭 한번 이 루이체 치매를 의심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도록 권유하냐면요. 수면장애, 심한 잠꼬대나 몸부림 이런 게 있다면 루이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진단 검사해 보시고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치료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과 치료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것도 그 예방에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환자 보겠습니다. 65세 남자분이세요. 고졸이고 전직 회사원이세요. 이번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젊은 분이시잖아요. 보통 60세, 70세, 80세 이렇게 환자가 됐는데 갑자기 55세 환자가 나타났어요. 55세 환자는 지금 성격 변화 때문에 호소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인지기능장애 그 설문할 때 성격 변화가 그 설문지형이 있었죠. 이분은 지금 49세 때부터 문제가 생기셨는데 의욕이 떨어지고 게을러졌고 그다음에 참을성이 화를 많이 내고 조금씩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52세에는 하루에 여러 번 부부관계를 요구하니까 부인이 화가 나죠. 그다음에 우울감 보이고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55세 돼서는 아이들과 관식 두고 싸우고 매일 게임만 하고 TV를 많이 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병원에 왔어요. 그다음에 이분은 전축두엽 퇴행성 치매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이 전축두엽 퇴행성 치매라고 하는 건 65세 이전에 주로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두엽, 축두엽에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전두엽, 축두엽에서 하는 그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특히 절제하거나 이런 일을 전두엽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변화, 언어장애, 의미 소실의 증상부터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초기서부터 성격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화내고 욕설적이고 진행하면 그 양상의 그 언어장애가 두려워지는 그런 아까 점점 말해서 말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세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너무 젊은 사람들이 치매가 생기면서 뭐 이상한 행동이 먼저 나타나니까 성격이 변했다거나 폭력성이 된다거나 아까 말씀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 생긴다거나 하면 한번 치매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한번 검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 환자 돌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그 치매가 이제 너무 우리 주위에 누구나 가족이 한두 명 있을 정도로 아주 일상적인 생활이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치매를 돌볼 수 있는지 그 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마지막 슬라이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말기에 요양원 왔던 그런 환자 기억해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게 대소변 가리는 거, 그다음에 이상한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됐을 때 그 요양원으로 입소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전에는 집에서 돌보게 되면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대화를 잘 해야 됩니다. 치매 환자하고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충분히 기다리고 단순한 단어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못하는 걸 본인이 그게 병인데 답답하니까 화낸다거나 그다음에 그거를 기다려주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알려진 것 중에 제일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치매 환자들은 되게 마음이 편할 거다.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굉장히
편하게 사는 사람이고 마음 편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왜 스트레스가 심하냐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부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점점 못하게 되면 자존심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 사람들이 그 환자분들이 안 잊어먹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는 걸 굉장히 잘 알아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래서 두 번째는 어린애에게 하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돌보는 사람들 보면 시설에 가서 보면 누구씨 하면서 뭐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어린이 다루듯이 사실은 인지기능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린이처럼 하긴 해야 되는데 절대로 반말하면 안 되고요. 존댓말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환자 돌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 입기는 같은 시간에 좋아하는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고 편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뭐 식사를 했는데도 안 했다고 밥 더 달라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점점 진행되면 식사를 잘 못해서 영양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제일 중요한 게 탈수가 제일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탈수가 되게 되면 변비도 생기고 피부도 마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영양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양을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거에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은 뭐냐면 체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식사를 잘 챙겨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여러 번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비나 요실금이 생기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레이닝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훈련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 훈련이 뭐냐면 1시간이나 2시간마다 소변 마렵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가게 그 소변에 가서 앉혀놓으면 소변을 보니까 대개는 2시간마다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변비도 지금 며칠 지나서 하면 너무 딱딱해져서 변을 보기 어려우니까 매일 아침에 대변 볼 수 있도록 식사하고 나면 조금 변 보고 싶은 생각이 생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망상하고 환각은 지금 지난 일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삿짐 직원이 도둑질했다. 이건 틀림없이 망상인데 그거 절대로 이삿짐이 안 했습니다 하고 막 할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뭐 이러고 싸우시면 안 되세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 찾아야지 망상, 환각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거 봤다 이런 거 그냥 봤습니까 하고 넘어가는 거지 절대로 말싸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가게 되면 집에서 돌보실 때 이게 집 밖에 나가서 못 찾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움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핸드폰 지워주신다거나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에서 위치 설정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름표나 주소, 먹거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치매 환자들이 우리가 흔히 생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잘 관찰하시고 잘 돌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치매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늦은 건 없으니까 배우고 싶은 거 배우는 거 머리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머리를 쓰는 측면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외국어 하나 배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에서는 여러분들 어르신들한테는 식사가 부족한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체중이 늘어나는 것도 안겠지만 체중 줄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